짙어지는 허위 정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31억 서울 강남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 이제 잠원동 아파트를 사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대학 다니는 딸 이름으로 그것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는 불법 혹은 뭐 편법 아무튼 그런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과정도 허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최 기자, 오늘 아침에 새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죠? 예, 이 양문석 후보의 딸이죠. 그 대출을 11억을 사업자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강남 집을 사는 데 썼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이 11억 가운데 5억 원을 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러면서 새마을금고에 영수증까지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물품 영수증 가운데 한 곳, 사업자로 지정된 그 한 곳이 사실상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도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였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취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되면서 허위 증빙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허위 증빙 논란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요. 범죄 수사대가 있습니다. 현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건 뭐 다른 또는 형사 사건을 일컫는 얘기일 텐데 이제 이번 건도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마지막에 돈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보완하는 서류가 나갔고 그 서류에는 또 여러 가지 업체 이름이 다 담겨 있기 마련인데 최 국장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른바 물품 구매 서류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물품 구매 서류를 그 새마을금고 측에 이제 양문석 후보 측이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자 5억 원이니까 네. 5억 원이면 대단히 큰 액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뭘 사고 어느 업체에서 뭘 사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을 거고 네. 그 업체에 그 뭐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를 해본다든가 하면 그 업체가 현재 그런 물품을 파는 곳인지 네. 이게 2021년 4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시점에 그 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지금 그 현장 검사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1억 원어치를 샀다는 곳은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곳이고 네. 어느 곳은 사업자로 등록 자체가 안 된 곳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다 확인을 해볼 텐데 네. 그러면 이게 결국 5억 원이라는 전체 그 물품 구입 자체가 총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냐 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 근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이 5억 원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1억을 대출받아서 6억 원은 이제 대부업체 거를 갚았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자가 워낙 비싸니까 네. 갚았고 5억 원에 대해서는 또 이 집을 살 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빌린 돈으로 갚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5억 원 물품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때부터 이거 본인이 시인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그거에다가 이번에 증빙 서류에 뭐 물품 구입이 이랬다 하는 것까지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증빙 서류 자체가 허위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 충분한 정황을 저는 확보했다고 보고 아마 이제 4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틀간 조사했죠. 네. 오늘도 계속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지금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보다 더 분명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보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은 이런 일을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를 하면은 한 일주일쯤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건은 금융감독원의 전문가들까지 지금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정도가 아닌가.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보기에는 그냥 한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다. 양문석 후보의 그 딸이 하려고 했던 사업은 통신 판매업.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여성들 액세서리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딱 일주일 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문석 후보를 향해서 목소리를 이제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사기 대출 받아서 대출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저 말이 어제도 하루 종일 회자가 됐죠. 음주운전 걸렸는데 저는 이제 차를 팔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 음주운전 걸렸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부터 술 끊었습니다. 그럼 또 용서가 되는 거냐. 허탈한 웃음이지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신지호 의원님. 네. 자, 양문석 후보도 이제 김준혁 후보 못지않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걱정도 하고 있고 청년들도 특히 이 이제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천 유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의 입장이 뭐죠?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근데 본인이 지난주 토요일 날 장문의 해명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네. 그걸 보면 불법이라는 게 딱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빼박 증거가. 네. 빼박 증거가 있는데 하여간 계속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양문석 후보도 이게 이 정도로까지 갈 것인지를 미리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황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처분을 하겠다. 새마을금고 또 뭐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전이라도 자기 집을 내놓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뭐 5년 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웅동학원 사회환원하고 자기 어머니 이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 그 5년 동안 실행된 게 1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나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의 후보 자격을 유지해 준다.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후보 보면은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받은 것 중에 5억을 사채를 갚는 데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는 새마을금고에 5억 원어치 이제 물품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어느 쪽이 맞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이제 두 분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총선에서 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 분 다 공통적인 게 초기 대응들이 네. 적절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해명을 하거나 네. 변명으로 들리지 않거나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해명 자체가 더 리스크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문석 후보 자체도 보면 지금 현재 후보를 사퇴시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총선 전략상 네. 끝나고 나면 본인이 말한 대로 법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양문석 후보의 법적 어떤 책임의 리스크 자체를 판단할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지금 양문석 후보 그 지금 금감원에서까지 나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좀 조사가 나와서 말끔하게 뭔가가 나오면 당에서 조치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맞아요. 네. 음주운전하고 차 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빈민을 제공하는 자체가 안타깝고 똑같습니다. 이종섭 대사건이랑 네. 결국에는 런종섭, 턴종섭에서 데려와서 사퇴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거 아닌 거잖아요. 네. 음주운전하고 나서 차 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부분에 있어서는 양문석 후보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선출직을 꿈꾸는 그것도 고위공직 국회의원이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김두수 단장님, 자 이미 이제 양문석 후보는 고소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당국이 계속 수사를 하고 또 뭐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향후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이러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대출을 이제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니까 네. 이 문제는 뭐 법적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가 이런 그 사적 욕망이 어쨌든
본인의 그냥 건전한 욕망 정도면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해명이 우리가 대출 받았는데 손해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이 문제에 의식이 없었다면 네.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또 본인들이 한 말이라든지 행동이 공직자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앞길을 가는 눈길에 가는 먼저 가는 사람인데 이 먼저 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엉망진창으로 가면 그걸 누가 이렇게 공직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어쨌든 총선 민심을 두고 봐야겠지만 끝난 뒤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국장님 이제 금감원이 지금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라는 곳은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어떤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 증빙 서류가 드러나면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도 이런 거를 이제 취재를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 걸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증빙 서류, 네. 그것만 보고 그 증빙 서류에 등장하는 사업체 몇 곳만 확인을 하면 네.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런 공식적인 조사는요 다 이렇게 뭔가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뭐 일주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안산 그 갑의 그 유권자들한테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투표 전에. 그렇죠. 투표 전에. 그러니까 아니, 사전 투표 투표 끝나고 전에. 나면 그렇죠. 사전 투표 전에. 아마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그 지금 검사역을 투입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보다는 금감원이 훨씬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사하는데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뭐 최종 결과 발표는 좀 늦더라도 네. 아마 일반적인 이제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형식의 그 어떤 허위 여부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그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그 안산갑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 사전 투표 그분들이 충분한 그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아빠 찬스 논란이 지역구 후보들 토론회에서 재점화가 됐습니다.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그와 맞붙어 있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 간의 얘기인데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현 시세로 30억이 넘는 성수동 주택을 증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딸도 그 의혹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공방전을 보겠습니다.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가지고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연골 갭 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가 영끌 갭 투자를 딸 부부가 선택해가지고 했다. 네, 그러면은 전혀 지원이 없으십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일부 정려가 있었는데 정려세 다 냈습니다. 예. 아주 클리어합니다. 공직자 1덕목이라는 것이 청렴인데 2017년에 과연 동탄 주민분들께서 공 후보가 청렴하다고 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시청자들께서는 혀를 차고 있는 거죠. 아니 아들도 성수동이던데 딸도 성수동? 그것도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자 아니냐? 그러자 이제 상대편에서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다 영끌 투자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봤는데 아마 지금 저 대화를 들으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 단어가 머리에 지금 남아 계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인데, 네, 김 단장님. 일단 전행적인 아빠 찬스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일단 도덕적 문제 먼저 지적하자면 우리 네.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생에서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말도 쓰고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이 조건과 태어남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르게 보는데 공영훈 후보는 이런 자기가 그렇게 아빠 찬스로서 지금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30억, 네. 또 결혼한 딸은 어쨌든 본인의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뭐 나는 정여 세대였으니까 깨끗하다지만 네. 여기가 뭐냐면 3표 레미콘이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개발 호재를 알았다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2개월 뒤에 그렇게 됐고 거기에 60층이라고 하는 대규모 그 어떤 건축을 짓는 그런 계획까지를 현대자동차와 3표 여기에 연결된 망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사회 계층,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 누리는 어떤 아빠 찬스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원래 그 지역이요. 현대그룹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110층짜리 초대형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서울시 시장이 바뀌면서 50층 이상은 안 된다 해서 그 꿈을 접고 이제 다른 곳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건데 최 국장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이 공영훈 후보는 말이죠. 왜 이렇게 성수동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고 그게 네. 유권자들이 의심하는 대목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들한테도 주고 뭐 딸한테도 주고 뭐 그리고 이제 증여세 다 내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성수동이란 말이죠. 네. 더군다나 성수동에 개발 호재가 있고. 네. 근데 그 개발 호재의 유발자가 현대자동차고 네. 본인은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내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아들 딸들한테 성수동에 집을 마련해 준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불법이 없습니다라는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런 점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 이준석 그 후보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왜 하필이면 둘 다 성수동이냐 네. 이 문제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뭐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걸 이게 뭐가 문제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 이제 앞으로 취재 조사 뭐 이런 걸 다 해봐야 되지만 뭐 아빠 찬스면 분명하고 그게 아빠 찬스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앞으로 좀 그 조사 단계로 넘어가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의 시작은 왜 하필이면 성수동이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